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아주 즐거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하반기 채용을 이제 시작합니다. 입사 지원 신청 접수는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입니다. 그런데 어제 공고문이 나와서 오늘 건보에 대한 자소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반기만 해도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상반기에는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한다면 이거는 웬만한 사람 이거 접근하기도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 자소 첨삭, 건보에 대한 자소 첨삭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거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뛰어나신 분, 선생님들은 많이 있겠지만, 저는 저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접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4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고수하는 자신만의 신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러한 신념이 생기게 된 배경과 지키기 힘들었지만 끝까지 지켜낸 경험에 대해서 주변 반응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통입니다. 소통.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는 지키는 신념이 뭐니?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신념은 사실은 가치관을 먼저 찾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념을 찾은 다음에 대인관계에 있어서 나만의 신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상대편에게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자, 신뢰라는 것은 첫 번째 소양적인 부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3가지죠. 하나는 경청의 태도, 두 번째는 배려의 마음, 세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데 당신은 어떤 신념을 갖고 있어? 따라서 그 신념 두 번째, 신념을 가지게 된 배경이 뭐야? 배경이.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가치관과 신념이라는 것, 이 가치관은 성인이 되었을 때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신념이라는 것은 가치관 이전에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신념은 가치관과 신념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성인 때 더더욱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이 확고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하는 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소통에 있어서 당신만의 신념이 무엇이야? 이 얘기잖아요. 네, 저만의 신념은 상대편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항상 경청의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달리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 본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신념을 갖게 되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의 배경은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의 성격은 12살에 아버지의 성격이던 어머니의 성격을 선택해서 갖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요. 또한 성격을 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에 아버지의 성격, 어머니의 성격, 또 세 번째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성격을 반반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부모님이 항상 이야기하시죠. 자식을 위해서 뭐라고요? 친구관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항상 예의범절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의 신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계 속에서 세 번째입니다. 경험을 하나 들어야겠죠. 이거는 아르바이트든 아니면 프로젝트든 아니면 동아리든
동호회든 이런 데서 타인과의 소통 관계 속에서 이러한 신념으로 인해서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주변 사람까지 저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1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충분한 글을 전개할 수 있는 글자 수를 주어졌기 때문에 기승전결을 이루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첨삭을 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첫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아주 딥하게 정말 과거의 일까지 끄집어내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의 과거에서부터 스토리 텔링이 되어 있다라면 무엇보다도 좋겠죠. 예. 여기서 그냥 스토리텔링 속에서 경험만 접목해가지고 써내려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꼭 지켜야만 하는 규칙에 대한 본인의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을 가지게 된 계기와 해당 기준을 가지고 행동했던 과정에서 느꼈던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자, 꼭 지켜야 하는 규칙입니다. 자, 규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듭니까? 아니죠. 규칙이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사회 공동체 아니면 뭐뭐 공동체, 작은 공동체, 큰 공동체, 아니면 우리나라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거기서 규칙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규칙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본다라면 도덕성에 의거합니다. 나의 도덕성. 저는 과거에 초등학교 때 도덕을 배울 때 규범과 규칙 또한 공동체 생활을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배워왔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도 기억이 항상 기억되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규칙을 지킴으로써 질서가 만들어지고 이 질서가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기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공동체 속에서 너는 잘 어울릴 수 있겠니? 넌 공동체 속에서 규칙을 잘 지킬 수 있니?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지켜왔니? 그것을 정확하게 기술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더 높은 목표를 위해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외에 본인만이 선택하고 도전하여 성공 혹은 실패한 경험에 대해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한 이유와 당시 배운 점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 자, 목표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행동했던 사람과 그렇지 못했던 사람이 두 가지 부분으로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이 나의 덕목, 장점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국토대장정, 그리고 에베레스트, 트레킹, 그 다음에 유럽에 뭐 한 달간 배낭여행, 뭐 등등등, 뭐 마라톤, 42점 마라톤, 20km 마라톤, 이러한 부분을 도전을 통해서 저는 항상 배움을 추구하고 많은 경험을 축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써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더 높은 목표를 위해서 남들이 흔히 가는 길 외에 본인만의 선택, 자연적 선택이 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 혹은 실패, 때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성공의 사례, 성공한 게 없다라면은 실패의 사례인데, 이 실패의 사례를 적을 것보다 사실 배움의 도전 정신을 갖고 있다면 성공의 사례를 쓰는 게 맞죠. 성공의 사례를 겪으면서 저는 무엇을 뭐뭐에
가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뭐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난 성공한 게 없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실패를 쓰는 것은 실패 뒤에는 성공은 그러니까 실패 뒤에는 가르침이 꼭 있다라고 얘기해요. 실패 속에서 우리가 또 좀 더 성장을 해나간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실패를 적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적어야죠. 두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저는 대학을 입학할 때 4년간 성적 장학금을 수령하겠다라고 생각하여 비록 한 번의 실패는 있었어도 7번은 6번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거 적어도 되겠죠. 아닌가요? 뭐 사실 배움에 대한 도전 정신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은요, 뭐 이 부분을 적는다든지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하세요. 그것까지 다 사례로 이 자소첨삭에 얘기하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땀이 뻘뻘 납니다. 등에서 땀이 줄줄 흐릅니다. 난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자소서 질문은 처음 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쩔쩔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긍정적이어야 됩니다. 이 긍정적인 마인드가 자신의 어떤 행복감을 더더욱 더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나는 해낼 수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 뭐 이러한 부분이라면 여러분들 이 부분 갖고도 힘들어 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본인만의 노하우.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된 이거는 잊으세요. 자, 첫 번째는 노하우입니다. 나의 노하우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노하우 속에서 첫째, 특기가 뭐뭐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찾아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된 본인만의 노하우나 특기 전문성 한 가지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노하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이를 가지기 위해 했던 노력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자, 이를 가지기 위해서라는 것은 끈기 있게 꾸준하게 노력하는 관계 속에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노하우가 특기를 갖게 되는데, 노하우가 전문성을 갖게 되는데 그 노하우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그러면 특기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특기는 여러분들한테 취미와 특기를 물어보면요, 이걸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기라는 것은 좀 잘하는 것, 좀 잘하는 것. 근데 저는 저의 특기는 바둑입니다. 이 바둑을 통해 가지고 집중력을 키울 수 있었고, 이 바둑을 위해서 저는 노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항상 응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전개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기를 찾고, 또한 전문성은 어떤 전문성, 거듭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전문성이라는 것은 한 가지를 정해놓고 이 전문성, 나는 이러한 전문성을 지금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한 일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문성이 결국 나의 특기라는 부분, 끈기 있는 태도, 집중력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집중력으로 합시다. 바둑 집중력이 결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을 함에 있어서 주어진 부분에 집중력이 반영돼요. 원만하게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뭐 이렇게 전개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에서부터 네 번째까지 상당히 질문 자체가 분석을 잘하고 그에 맞춰서 기승전결을 잘 이루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렵더라면 제 핸드폰이나 뭐 아니면 메일,
뭐래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일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첨삭 뭐 지도 받으시려면 언제든지 의뢰하십시오. 첨삭 정말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끔 첨삭해 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한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